혹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하면서 괜히 불편해만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혹은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잘 모르시겠나요? 머릿속이 복잡해 잠을 뒤척입니다. 생각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흐리고 어떡하지? 같은 말만 되풀이됩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상들 낯설지만은 않죠? 우리가 흔히 무기력이라는 이름을 불리는 상태는 종종 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무기력이라는 이름과 달리 단순히 힘만 없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마음에 침이 한가득 쌓여있는 것 같고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무기력은 실체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무언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엄청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것 같고 모든 일들을 끝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 불안감이 엄청 커져 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몸은 힘을 빼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온갖 의무들과 역할들, 내가 해내야 하는 과제들,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한데 뒤섞여 높은 산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그 산을 오를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면 싸울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체를 모르는 불안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밤마다 뒤척이게 만드는 원인이 뭔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긴장시키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멍하니 앉아있게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마 한 가지 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하면서 괜히 불편해만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혹은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잘 모르시겠나요? 실체를 모르는 적과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적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종이 한 장과 펜 한 자루로 말이죠. 종이 위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 쏟아내보세요. 필터를 거칠 필요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보세요. 요즘 일 진도가 안 나가서 고민이야. 근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부장님이 중간에 다른 업무를 던져줘서 그랬나? 근데도 그렇게 당장 급하게 처리하라고 하신 일은 아니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한 생각의 꼬리들까지 다 글씨로 남겨보세요. 그렇게 생각이 거의 안 날 때까지 적다 보면 어느새 종이 위에는 여러분들이 품고 있었던 형체물을 불안함의 실체가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그중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도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 생각만큼 엄청 커다란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불안함이 더 큰 불안함을 만들고 있었던 것뿐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리가 되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펼쳐진 글들을 정리해 볼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고 사용했었던 방법인데요. 꽤 효과적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주제에 맞춰서 고민들을 나열해 볼 거예요. 종이 위에 세 문장을 나열해서 적어주세요. 하나는 이미 지나간 일, 하나는 일어났거나 곧 일어날 일, 그리고 하나는 불확실한 일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자신이 적어놓은 고민들을 분류해서 적어주세요. 이미 지나간 일에는 말 그대로 이미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더 이상 바꿀 수 없지만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일들을 적어주세요. 일어났거나 곧 일어날 일에는 말 그대로 본인에게 일어날 것이 분명한 일들만 적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3달 뒤에 있을 토익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있는 엄마 생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일에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을 적어주세요. 엄마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정규직 전환될 수 있을까? 이번 보고서 작성도 실수해서 혼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을 말이죠. 다 적으셨다면 이제 고민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갈 차례입니다.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볼까요?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이 중에 지금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혹시 과거의 후회 때문에 그 기억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연한 말이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는 있죠. 지나간 고민 아래에 그걸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교훈을 하나 적어주세요. 보고서 작성이 미흡했었다면 앞으로 제출 전 검토를 제대로 하는 게 좋겠어 같은 코멘트를 남겨주면 좋겠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기로 해요. 나 같은 게 이런 일을 만든 게 아니었어 같은 말은 절대 금지입니다. 코멘트를 적었다면 이제 이 고민은 지워줍시다. 그리고 내가 남겨놓은 이 코멘트들을 내일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앞으로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참고할 팁들을 알려주는 거죠. 다음에는 불확실한 일을 살펴봅시다.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이 중에 일어날 것이 거의 확실한 일들이 있나요?
90% 이상 일어날 것이 확실한 일이 있다면 이 일들은 일어났거나 곧 일어날 일 항목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남은 고민들을 살펴봅시다. 혹시 이 중에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일을 밑에 적어주시고 없다면 그 고민은 지워주도록 합시다. 그 고민은 일어날 확률도 크지 않은 데다가 설사 일어나더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그러니 그만 머릿속에서 지워주도록 합시다. 이제 일어났거나 곧 일어날 일을 살펴봅시다. 이 일들이야말로 지금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 셈인데요. 이 고민들의 밑에 각각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해야 할 첫 번째 일들에 대해 적어주세요. 다 적으셨다면 이 일들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골라주세요. 고르셨다면 이제 그 일에만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다 보면 의미 없는 불안함의 늪에서 곧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체모를 불안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모두 이 순간을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